복습을 나중에 할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 좀 더 좋다. 자, 그러면 일단 중복조합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일단 질문을 문제번호 쭉 불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훈이 혼자니까. 연습 문제에서 네, 연습 문제 23페이지에 네. 6번, 6번 또 6번, 7번, 네. 14번이요. 6번, 7번, 14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늘 또 진도 나갈 게 어마무쌍하게 적더라. 오늘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장 반. 평소보다는 좀 많네요. 일단 네 장 반인데 오늘 이항 정리 얘기를 쭉 하면은 일단은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3주선 만에. 와우. 아이 좋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연습 문제. 일단은 문은 조금만 닫아 놓을게. 일단 귤이도 들어오긴 해야 되니까. 너무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부끄러워요. 자, 봅시다. 23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조집합 X 일어나서 만약에 수업 듣고 싶으면 저기에다가 책 올려놓고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중간중간에 뭐 화장실 갔다가 아니면 물 한 잔 떠올게 해가지고 뭐 그 종이컵 빌려가지고 물 받아오셔가지고 시원한 물 마시면서 해도 되고요. 그래요. 자, 주집합 x는 1, 2, 3, 4, 5, y는 0, 1, 2, 3에 대하여서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f2는 0인데 f3은 0이 아닌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림, 집합 x를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그리고 1, 2, 3, 4, 5 실제로 이런 그림조차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집합 단원에서 한번 들어봤을 거고 여기에서 y 이야 이 친구의 경우는 0, 1, 2, 3 이게 되겠다.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f가 될 것이고 그때 함수 f 중에서 f2는 일단 무조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f3의 경우에는 0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 다음에 x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1, 3, 4, 5를 집합 y의 각 원소 하나씩으로 대응을 시켜주시면은 함수가 완성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또 어디에도 1대1이다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1의 경우에는 0을 포함해서 0, 1, 2, 3 네 군데 모두 다 대응될 수 있으므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3의 경우에는 0으로는 대응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1, 2, 3 중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의역의 원소 3이 대응될 수 있는 곳은 세 가지. 그 외에 4와 5는 동일하게 네 가지라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얘네들이 모두 다 대응이 되어야 함수 f가 완성. 따라서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4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64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딱 계산을 해버리면 192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dnesday, Wednesday. 오늘이네요. 자, 여기 있는 9개, 영어 잘하죠? 부끄러워라. 자, 9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W, N, S, Y는 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 W, N, S, Y를 전부 다 같은 문자로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쓰이지 않은 문자인 Z로 해볼까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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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4개로 바꾸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얘네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 일단 Z가 4개. 그래서 W, N, S, Y, W, N, S, Y를 일단은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은 것 E가 2개, D가 2개가 있습니다. EE, DD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ED, ED, A가 하나 나와 있겠네요.
따라서 요렇게 총 몇 개의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놔야 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귀찮겠네요. 9팩토리얼 일단 9개를 일렬로 놔야 할 것이기 때문에 9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이 4개, 2개, 2개가 있으므로 4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 결과 9, 8, 7, 6, 5, 4, 3, 1은 4팩토리얼과 약분되었다라고 생각하여서 9, 8, 7, 6, 5까지만 써버리시면 되고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은 각각 2, 2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다. 그러고 나면은 4, 8 약분하면 2 하나가 남을 것이고 2, 5, 10이다라는 것을 잘 이용해버리면 남아있는 것 9, 7, 6만 마저 잘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7 곱하기 6을 해버리시면 378이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2, 5, 10 곱해버리면 3780이다. 아 재밌다.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지금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의 경우에는 같은 것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14번 갑시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8제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8제곱. 의 전개식에서 A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친구의 경우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곱하기 A 등등등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총 이러한 인수 8개를 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 자, 그럼 여기 전개식에서 나올 수 있는 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A, B, C, D 중에서 하나 선택, 또 이 중에 하나 선택, 또 이 중에 하나 선택, 즉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직거리를 총 8번 진행을 하면 된다. 따라서 뽑힌 것들끼리 곱하면은 항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 자, 그리하여서 나올 수 있는 항의 전체 개수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잘 생각해보자. A가 여러 번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A랑 B를 뽑은 것, 여기에서 B랑 A를 뽑은 것은 사실상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순서 상관하지 않는 조합, 따라서 중복 조합 H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4개 중에서 총 몇 번? 8번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4H8이 총 전체 항의 개수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A를 포함하는, 즉 A가 적어도 한 번 곱해져 있는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항의 개수에서 빼기 A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항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CD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 적용하여서 BCD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8번 뽑은 이러한 항의 개수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연산해 볼게. 더하면 12, 1 빼서 11C 8의 경우에는 11C 3과 똑같다. 그 다음 빼기. 얘도 마찬가지지. 더하면 11이야. 1 빼주시면 10C 8의 경우에는 좀 띄어쓰기 잘해야 되겠네요. C 다음에 8의 경우에는 10C2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11, 19 은근히 이제 막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조합 어떻게 계산하더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11, 19 11P3을 3팩토리얼인 3, 2, 1로 나누어 주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 10P2 10 곱하기 9를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시면은 조합의 수 계산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3 하나 약분 2 하나 약분하여서 얘는 165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2 하나 약분하시면은 빼기 45 따라서 총 120개의 항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나중에 우리가 아마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16번, 18번 요런 것들도 우리가 아마 보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오늘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도를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할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내가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 1시간 반 수업이지만은 조금 수업이 딱 끝나는 시점 보면 실패니까 거의 멀건할 겁니다. 내가 써야 될 게 엄청 많아가지고. 자, 오늘 2항 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 목표 자체는 2항 정리의 뜻. 그리고 2항 정리에서 등장하는 계수인 2항 계수라고 하는 녀석이 나옵니다. 2항 계수의 성질.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메인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항 정리의 뜻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중학교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고 공통수학 1에서는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치워서 정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냥 하나의 이론이라던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공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항 정리라고 하는 것은 2항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과 공식이란 얘기인데 2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2, 숫자로 하면 숫자 2잖아, 맞지? 말 그대로 진짜 이 숫자 2를 써서 두 개짜리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서 더 이상 안 나오지만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은 다항 정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항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항 정리고 딱 2개인 경우에 2항 정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두 개짜리 항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과 공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방금 살펴봤었던 문제의 경우에도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총 8번 곱했을 때 나오는 항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쭉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맞지? 자, 이번에는 항 2개짜리의 거듭 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합의 수 C를 이용하면은 약간 규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게 2항 정리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오른쪽으로 가서 쭉 펼쳐보도록 할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등등등 가서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총 N개 곱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전개하였을 때 A의 가장 큰 차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A의 N차가 가장 큰 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A의 N차의 경우에는 모든 인수에서 똑같이 A가 곱해지는 경우, A가 뽑히는 경우야.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N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총 7번의 시도 중에서 전부 다 A를 고른다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B는 전부 다 고르지 않는다. 총 N개 중에서 B를 0번 뽑는 경우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의 N-1제곱 곱하기 B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으로 쓰니까 좀 헷갈린다, 맞지? 우리 조금 더 쉬운 예시 하나 선생님이 다시 새로 들어드릴게. 네. 너무 N으로 바로 가면은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거 세제곱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더워. 저희 친구 전개했을 때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맞지? 불러볼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치?
제곱 B 그렇지. 그 다음에 3 A B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렇지. 사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으나 오늘 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A 세제곱이 나온다는 얘기는 총 3번의 뽑기 중에서 B는 한 번도 뽑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C0 얼마인데? 1. 얘가 바로 A 세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편 A제곱 B의 경우에는 총 3번의 시행 중에서 B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B가 한 번 뽑혔다. 따라서 3C 3개 중에서 3개의 B 중에서 B는 하나 뽑았기 때문에 3C1 즉 요 3이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번의 시행 중에서 B는 2번 뽑았습니다. 따라서 3C2에 해당하는 3이 마찬가지로 요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B세제곱의 경우에는 3번 중에서 3번 다 B를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C3, 1이 마찬가지로 B세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A나 B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걔가 뽑히는 횟수를 이용을 하여 가지고 조합의 수로서 계산을 우리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그러면 지금 우리 B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N제곱 B의 0제곱이라고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B가 0번 뽑혔기 때문에 NC 0이 개수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NC 1 정확합니다. NC 1입니다. 총 N개의 인수 중에서 나는 B를 한 번 뽑았기 때문에 NC 1이 바로 그 개수가 된다. 그 다음 A의 N-2제곱 B 제곱이세요. 얘는 그러면 뭐겠노? NC 그렇지. NC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등등등 가서 A 1제곱 곱하기 B의 N-1제곱이랑 그 다음에 B의 N제곱의 개수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NC N-1 정확합니다. NC N-1. 뭐 사실상 NC가 똑같고 이 친구는 NC N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즉, 이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였을 때 각각의 항의 개수들을 이런 형태로 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항 정리의 핵심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자, NC0에다가 A의 N제곱 B는 한 번도 안 뽑혔어요. 더하기 NC1 곱하기 A의 N-1제곱 B에다가 플러스 등등등 가서 NCN에다가 B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에 가장 이렇게 3개 항으로만 나타낼게. 자, 그래서 쭉 전개를 하다 보니까 좀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간호 확률과 통계 앞에 원래는 사실 더 많이 배우게 되는 대수에서 등장하는 기호를 이용을 하여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잠시 여기에서 만약에 영어 알파벳 대문자 M을 뒤집어 놓은 형태 이러한 기호가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궁금하긴 하죠. 이게 뭐냐면 안 궁금한가요? 자. 맞죠? 그래, 그럴 줄 알아서. 하이. 안녕하세요. 그래요. 싱싱 왔나요? 네. 잘했어요. 네, 또 이항 정리를 하고 있었단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 진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포기하자.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요즘 금요일 날에도 못 오는데. 아, 맞네. 맞아. 아, 이번 주 금요일 못 오니? 네. 그 언제 끝나지? 내가 그거 학원 카톡으로 보냈어. 저 맞아. 같은 거에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나지, 그게?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군. 5시 반? 그렇군. 금요일 응. 1시 반에 끝나면 오전 40. 끝나고 오세요. 네. 네, 끝나고 오시면은 내가 어차피 금요일은 뒤에 그게 없어요. 수업이 없어요. 네, 수업 끝나면은. 그때 뭐 즉각 보강을 하죠. 네. 네, 즉각 보강을 하고 지훈이는 그럼 시험도 하나 치고 가야 되겠네요, 금요일에. 와. 이번 주 금요일. 아
주간 테스트. 원래 이제 7시에 마치고 7시부터 8시에 치고 가기로 했는데 지윤이는 한 5시 반쯤에 오면은 8시 반쯤에 마치고 시험 치면 9시 반쯤에 마치겠네요. 아, 토요일 좋겠다. 날은 토요일 날 몇 시 올 수 있는데? 영어가 2시에서 4시인데 네. 1시간 일주가 한 1시에 시작해서 네. 2시에 끝나는 네. 영어를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아니면 12시부터 2시에 시험 치고 첨삭까지 다 하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른 12시 12시 알겠습니다. 이번 주 까먹기 전에 이번 내가 바로 써놔야 되거든. 잠시 일단은 네 방금 했었던 거 보고 계시고 규리는 26페이지에 지금 이항 정리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부분 방금 설명을 했는데 요거 이해를 하시려면은 바로 밑에 있는 개념 플러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잘안 되지. 아, 청출생이 불러 가지고 아하. 구멍에 싱싱 뭐네. 수록선열 군 관련된 거를 개념 배우고 미션해야 해. 오늘 뭐 했는데 그래서 싱싱 가서 근데 싱싱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노래하는 거 아이가? 노래 자랑하고 온 거야. 그냥 아, 그거 마지막에 그거 해.